조슈아 K의 2026년 1월 9일 새벽 뉴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글로벌 영어 뉴스 채널 i24 뉴스에서 다룬 주요 뉴스들을 요약해 드립니다. 중동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이스라엘 내부 이슈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중동 정세 및 안보, 이스라엘 시리아 외교적 돌파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미국의 중재하에 대화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영국은 보안과 드루즈 공동체 보호와 경제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했으며, 다마스커스에 이스라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내부 반정부 시위 격화. 이란 내 경제난과 압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8일째 이어지며 최소 15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i24 뉴스는 이란 시위대 사이에서 네타냐후가 이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 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소말리랜드 승인 여파. 이스라엘의 소말리아 북서부 아덴만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소말리랜드의 국가 승인 이후 소말리랜드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i2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지역 내 외교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에 반발하는 소말리아와 아랍 국가들의 항의 시위 및 국제법 위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국내 뉴스, 가자지구 2단계 작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가자지구 분쟁의 종결 및 사후 처리와 관련된 전략적 2단계 작전인 페이스 B 작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하에 평화위원회인 보드 오브 피스를 구성하여 가자 재건과 통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초정통파인 하레디의 시위 중 버스 사고로 10대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구속되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치안 불안. 이스라엘 내 아랍계 커뮤니티에서 하룻밤 사이 4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내부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 뉴스, 미국 정치. 뉴욕 시장으로 취임한 조란 맘다니와 이에 대항마로 선출된 줄리 매닌 시의회 의장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매닌 의장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중도파 유대인 여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에 외국 군대가 배치될 경우 정당한 군사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공공영어 방송 i24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럼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현재 2022년 마우사 아미니 반정부 시위 사건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의 주요 특징과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위의 배경과 전개, 경제적 도화선.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의 바자르 시장 상인들이 리알라 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 약 40 내지 50%에 해당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항의하여 셔터를 내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정치적 구호로의 확산. 초기에는 민생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 타도 등 이슬람 신정 체제 종식을 요구하는 반정부 운동으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대외적 요인.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의 패배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등 이러한 외교 노선의 실패가 내부 불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현황 및 진압 상황. 2026년 1월 초 기준 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인명피해. 최소 어린이 및 보안관 포함 30 내지 45명이 사망했고 구금 인원은 전국적으로 약 1200 내지 2200명 이상이 구금되어 있고 체포 시위 지역은 전국 31개 주 중 27개 주 약 250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요 전술은 실탄 사격, 병원 급습 및 부상자 연행, 인터넷 차단 등입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회 및 내부 정세의 변화, 미국 개입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 시위대 탄압 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사례가 이란 정부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동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등 수뇌부가 사태 악화 시 러시아 등으로 망명할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내부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입장. 중도 성향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대화와 유화책을 제시하려 하지만 실권을 쥔 보수 강경파의 혁명수비대 IRGC는 무력 진압을 주도하고 있어 내부 균열 조짐도 보입니다. 현재 이란 시위는 단순한 경제적 항의를 넘어 체제 존립을 흔드는 혁명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군의 이탈 여부와 미국의 실제 개입 여부가 사태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초 현재 격화가 되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국에도 에너지, 물가, 외교, 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유가와 환율의 더블 쇼크.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동 정세의 불안은 국내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줍니다. 에너지 수급 위기.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2%, LNG 천연가스 수입의 32 내지 36%가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의 99%가 통과한 호르무즈 해협이 시위 격화나 무력 충돌로 봉쇄될 경우 국내 에너지 공급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깁니다. 국내 물가 상승.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압박과 더불어 운송비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정세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하여 국내 증시인 코스피가 하락하는 등의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 및 국민 안전, 재외 국민 보호 비상. 정부는 이란 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재외 국민 보호. 외교부는 2026년 1월 5일
본부공관 합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상황 악화 시 긴급 대피 및 철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의 시험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정교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다자 무대에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활동, 수출 및 수입망 차질, 수출 중단 위험. 이란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50만 리알로 폭락하면서 현지 상인들의 구매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큽니다. 공급망 불확실성. 정유 및 화학업계는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약 6개월분 이상의 석유, 가스, 비축분을 활용한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2026년 1월 9일 아침 이스라엘의 실시간 공공 영어 방송인 i24 뉴스를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